이번에는 국가 개인에게 이 사이트는 보지 마라. 아니면 이게 이 사이트를 보기 전에 국가가 이것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차단하며 통제하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리아 사무국장 그리고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 이렇게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늦게 자 이게 반발이 좀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찬반 양쪽이 뜨겁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예. 네. 사실 이제 반발하는 많은 분들의 이제 마음속에서는 네. 포르노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차단 명령이 내려진 불법 사이트가 800개가 넘는데 네.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는 그중에서 약 10% 정도밖에 불과하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같은 것인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했다라고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 10% 정도의 포르노 사이트 차단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것인데 SNI 차단이 참 기존에 했던 방식과 같은 그냥 평문 차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겨난 이것 때문에 생겨난 정보 관련된 위협은 없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로 좀 포르노를 보고 싶다, 왜 사이트를 막냐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살짝 포장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대 쪽이시니까 예. 접속 차단이나 인터넷 시민 제도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듯이 있어 왔던 제도인데 사실 이번 기술의 도입으로 차단되는 해외 사이트가 대부분 성인 사이트다 보니까 이 성인 사이트를 보려는 남성분들이 가장 체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치 음란물의 문제로만 비하되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심의 제도랑 표현물 규제 전반의 문제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단 결정권을 가지는 사실 불법 정보는 음란물뿐만이 아니라 그거 일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아니면 국가보안법, 선거법, 뭐 저작권법도 너무나 방대하고요. 심지어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유해하다, 불건전하다 이렇게 여겨진 정보에 대한 차단권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물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파일 공유 사이트를 전체 차단했다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전달했던 노스코리아테크라는 사이트를 차단했다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했다가 이거를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서 해제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그 트위터 계정명 자체를 차단한 결정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또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나 아니면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지도 다 차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정보들까지 모두 차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요. 그 방통위가 지금은 일종의 시험 단계라서 이제 음란 사이트, 도박 사이트 같은 것만 일단 SNL 필드 차단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도 후에는 다 대상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연간 15만 건. 그래서 우리나라는 1분에 3개씩 사이트가 차단되는 나라다. 뭐 이런 비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심의나 접속 차단 제도 자체에 대한 그리고 과도한 표현물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남용 이 기술에 대한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 SNI 차단 기술 자체가 좀 어떤 기술이든 오남용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기술과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이미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뭘 하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그 권한으로 탄압이 일어난다면 그 별개의 범죄를 처리할 일이지 이 차단 조치 때문에 어떤 지금과까지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정보 관련된 위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현재 적용된 옵션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제 클럽 버닝성 동영상 같은 게 굉장히 크게 퍼졌었잖아요. 그렇게 좀 피해 상황이 긴급하고 당분간이라도 임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차단 조치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남용의 이 기술의 오남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정부가 오남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정부가 오남용하는 것은 지금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 기술을 여기에다 적용한다면 오남용이 됐을 때는 그때 판단해서 또 다른 법제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한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갑론을박 의견들이 많아서요. 저희들 요것도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들 위주로 첫 번째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불법적인 성인물은 안 좋지만 자연스러운 성생활을 위해 성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아 국장께서는. 네네. 일단 이제 차단 기준 자체는 방심위에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인데 네. 성인물을 지금 다 막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합법적인 그런 금액을 지불하고 합법 포르노를 보면 되는 상황인데 디지털 성폭력을 유통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처벌해야 되는 범죄이고 폭력의 영역이잖아요. 선거법이나 이런 다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 폭력물, 이 포르노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럴 여지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저는 음란물하고 디지털 성폭력물은 엄격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둘 자체는 규제 이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은 음란해서 규제하는 거고 디지털 성폭력물은 사실 성폭력이 상응할 정도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물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예. 동인선상에서 자꾸 말하는 것은 오히려 디지털 성폭력물의 미법성을 깎아내리는 결과가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걸 말씀. 두 분이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우리나라의 표현물 규제가 과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음란물이라는 게 좀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란물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해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 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 뭐 이런 추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성기 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예. 성기까지 노출하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야동은 대부분 다 불법 음란물로 그냥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합법 성인물이란 등급 심의를 받은 성인 영화 정도. 그러니까 아마 합법 성인물로 분류될 거고 합법 성인 사이트, 야동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합법 성인 사이트가 있을지는 과연 의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음란물이 과연 이걸 만들고 보지 못하게 해야 할 정도로 해악이 큰 것인가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행위는 불법이 아닌데 이를 묘사하고 연출하는 것이 왜 불법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술 전반에 관한 통제는 안 된다. 근데 뭐 예술적인 당연히. 부분이 없다고 해도 단순히 어떤 성폭력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성행위를 묘사했다고만 해서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훈육 대상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표현물 규제 전반이 국민을 훈육 대상으로 보고 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이하 국장님도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일단 지금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모든 그게 다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인 거잖아요. 이제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음란물이다라는 그런 스트림에 너무나도 그런 피해 촬영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동일선상에서 피해 구제 방식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사회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려왔다. 그러나 두 분 지금 그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그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올린 영상물은 반드시 규제돼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검열이라기보단 탄압에 가깝다. 바바리맨이 없애려고 바바리 코트 판매 금지시키는 것이랑 같다. 그냥 이 보복성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제 의견을 소개시키니까 이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에 담긴 것도 빨리 바꾸고 해야 된다는 의견도 감안해야
했습니다만 네. 예, 지금 그대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바리 코트 이야기는 범죄가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 사이트 문제에서는 이미 범죄가 일어난 것을 차단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잘못된 비유가 아닌가 싶고요. 네. 범죄를 차단했을 때 인터넷 공간이 좀 좁아진다면 이게 과연 정말 그게 과도한 것인가, 애초에 이런 범죄가 없는 모습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이제 인터넷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한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처벌되어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랑 검열과 탄압은 다른 개념이죠. 이 개념을 좀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 행위와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과 네. 그리고 검열과 탄압은 다르다. 이게 네. 뭐 공권력의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의 수준까지 이제 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예, 디지털 성폭력물처럼 피해가 심각한 정보를 규제하는 거는 맞는 말이고, 근데 그걸 목적으로 채택한 수단, 그러니까 접속 차단이 결국 적정한 수단인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차단 대상이 그 불법 정보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딱 그 문제되는 개별 정보가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에 대해서 쉽게 차단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사이트 전체가 차단되면 사실 그 안에 합법적인 정보들까지 모두 볼 권리가 차단되는 거고, 이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침해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이트 자체가 물론 불법적으로 사이트 자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 권한이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사이트의 불법 정보의 비중이 얼마였고 어떤 카테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보아서 차단했다, 뭐 이런 정부가 투명하게 이런 사실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가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불법 사이트라 결정했어, 보지 마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사후 고지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리아 국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현재 70% 이상이 불법 콘텐츠일 때만 차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 차단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자유라는 게 굉장히 좀 성역이 아니라 좀 위중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잠깐 미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국제 우편 같은 것들 마약 들어왔을까 봐 다 뜯어서 보고 막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을 확인하잖아요. 디지털 성폭력이 마약보다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도 이번 조치가 마치 피해 구제를 위해서 허용 가능하지 않은 그런 범위라고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안타깝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막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 불법이었다, 내가 이런 뭐 여성폭력이 있는 곳에 드나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볼 권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부 분들의 사고가 좀 정상인지 좀 상식적으로 많이 판단해 주셨으면 생각을 좋겠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네, 뭐 이번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이거를 법적 감청이다, 사찰이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역시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접속 차단으로 인해서 어떤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가 국가기관이나 통신사들에 대한 통제권이 보다 강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자신의 통신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통제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뭐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리고 SNI 필드는 뭐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영역인데, 사실 이런 보안 통신, 암호화 통신은 지켜지고 장려돼야 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되기 위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사실 해킹이나 불법 사찰을 막기 위한 기술이고, 예를 들면 군사독재 정부나 반민주적 정권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기획하고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거대 권력의 비리 고발을 준비하는 기자나 뭐 그런 내부 고발자들의 통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라서, 근데 이런 보안 영역을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 규제를 이유로 계속 국가기관이 보안 허점을 이용해서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실 국가기관 스스로 국민의 인터넷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큰 대전제는 타인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 불법적인 폭력 영상물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데는 합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국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앞으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